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돈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저렴하게 잘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첫째, 차돈역 컨셉입니다. 나의 정보는 베일에 가리고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라입니다. 제가 처음 내 집을 마련할 때 퇴근 후에 집을 보러 갔어요. 저녁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 집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고칠 곳이 하나도 없었고 너무 좋았죠. 그때 부동산 사장님이 저에게 물어봤죠. 세댁, 이 집 어때?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엄청나게 순수한 해맑은 미소를 지었죠. 그러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집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치? 이 집이 나온 지 지금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 마음에 들면 얼른 계약을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집을 오늘 계약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전긍긍하면서 밤새 고민을 했죠. 그리고 다음날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사장님, 그런데 혹시 좀 깎아주실 수 없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절대 안 돼.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세댁도 봤잖아.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사고 싶어 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미 너무나 마음에 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격을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였어요. 집을 사려고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도대체 언제 입주하셔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정말 급해요. 저희 집이 이제 전세 만기가 다 되어 가거든요. 얼른 집을 구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던가 저희 아이 학교 때문에 얼른 이사를 가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저희는 아이가 남자아이만 둘이라서 좀 층간소음이 걱정이 되지 않는 곳이면 좋겠어요. 등등등 자신의 정보를 계속 누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가격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오히려 차돈역 컨셉이란 어떤 것일까요? 언제 입주하셔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에는 입주는 빠르면 좋지만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분은 왜 집을 내놓으셨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반대로 여쭤보시는 거예요. 매도하시는 분이 집을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시면 아마도 그분의 급한 상황을 듣게 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다른 새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데 빨리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국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내가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냈기 때문에 가격을 협상하기가 훨씬 유리해져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있고 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내가 가격을 협상하는 데에 있어서 주도권을 주면서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셜록 홈즈 컨셉입니다.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꼼꼼하게 탐색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과 한 박스를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과 한 박스를 사기 위해서 그냥 가면 사실 이게 비싼 가격인지 싼 가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백화점을 가게 되면 사과 한 박스라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겠죠. 대신에 질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마트에 가보시는 거죠. 마트를 가보니까 이 마트에도 가보고 저 마트에도 가다 보면 이 정도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구나 라는 마트의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재래시장에 가보시는 거예요. 재래시장을 가게 되면은 사과 한 박스라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걸 알게 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같은 사과 한 박스라고 할지라도 내가 백화점에 가고 또 마트에 가고 재래시장 한번 가게 되면은 이 정도 퀄리티에는 이 정도의 가격이 맞구나 라는 내가 매수해야 될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내 집을 장만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 비유를 드리자면 백화점 가격은 바로 새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 새 아파트 가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마트의 가격은 바로 우리가 부동산을 가서 알아보는 일반 매매 가격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바로 경매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집을 정말 마련하고 싶어 라고 해서 부동산에 가시게 되면 얼마 정도의 가격이 과연 적정한 가격인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럴 때에는 내가 바가지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백화점을 가듯이 모델하우스를 자주 가시라는 거예요. 새 아파트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평당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어요. 분양과 관련된 정보는 아파트 투유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 마트에 가서 가격을 알아보시듯이 부동산에 자주 가시는 거예요. 부동산에 나와 있는 일반 매매 물건을 보실 때에는 1층 가격과 탑층 가격, 그리고 중간층 가격, 이렇게 해서 정확한 매수 가격이 얼마 정도일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위해서는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하실 수 있고요. 또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실거래가를 알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사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듯이 경매 가격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물건이 경매로는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되었지?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알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네이버에서도 경매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셜록 홈즈처럼 알아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물건은 이 정도에 사는 게 맞겠구나 라는 감각을 기를 수 있고요. 내 집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으세요. 셋째, 다홍치마 컨셉입니다. 다홍치마 컨셉이란 다홍치마가 아닌 것을 사서 기왕이면 다홍치마처럼 예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그 아파트가 처음 분양됐을 때부터 집주인이 계속 산 집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살면서 도배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도배가 깨끗해야 하는데 그 집은 도배가 아이보리색으로 누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 저였다면 다홍치마 컨셉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도 그 벽지를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홍치마 컨셉을 알고 난 이후로는 만약에 그런 집이 있다면 사실 도배를 다시 하는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도배를 다시 한다면 그 집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지죠. 그렇지만 도배가 잘 이상하게 되어 있고 또는 상태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매수를 하실 때에도 가격을 협상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기왕이면 다홍치마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다홍치마가 아니지만 다홍치마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내 집을 매수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 다이아몬드 미션입니다. 이번 주 다이아몬드 미션은 나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집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투유에 들어가셔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의 정보를 검색해 보실 수 있으세요. 또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여러 가지 일반 매매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고요.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의 거래가 직접 되고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는 경매로는 어느 정도의 낙찰이 되고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책은 오늘도 나에게 박수를 보낸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전업주부였는데요. 아이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직업도 없었고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키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이들과 떨어져서 아주 허름한 11평짜리 작은 아파트에 임대로 월세를 살게 되었어요. 빈집에 덩그러니 남아서 혼자 있는데 너무나 막막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뭘 하고 살아야 하지? 아이들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마음이 답답해져 왔어요. 아이들을 보러 가서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면서 삼겹살 집을 데리고 갔어요. 당시에 아이들이 삼겹살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들이 2명이었는데 아이들이 삼겹살을 너무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들에게 물어봤죠. 얘들아, 삼겹살 2인분 더 시킬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네, 엄마 더 먹고 싶어요. 더 시켜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첫째가 막내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야, 너 많이 먹었잖아. 이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엄마. 저희 배불러요. 야, 너 배 빵빵하잖아. 라면서 막내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가 이야기했어요. 엄마, 여기 삼겹살 좀 비싼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훨씬 싼데 저희 배 다 불러요. 이제 그만 먹어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엄마가 돈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아직 어린 철없는 동생이 1인분 더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리고 싶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만 같아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죠. 저 아이들을 내가 꼭 다시 내 힘으로 잘 키우겠어. 그리고 아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돈은 3만 원 밖에 없었어요. 지갑에 있는 3만 원을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세일즈업이었어요. 화장품을 파는 업종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되셨고요. 결국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셨어요. 연봉이 수억 원이 되셨고요.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분이 원하던 것은 정말 다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을 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소득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꿈을 꾸기 시작했죠. 예전 같으면 내가 적어놔서 뭐해. 그리고 말을 해봤자 더 안 초라하기만 할 뿐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꿈을 시각화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집이 있다면 돈은 없었지만 한번 보러 다녔어요. 저 집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부동산을 통해서 그 집의 가격을 알아보고 또 내가 어느 정도 모아야 저 집에 갈 수 있지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마침내 이분은 성공을 하게 되었고 매년 평수를 2배씩 늘리면서 집을 넓혀갔고요.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게 되셨죠.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정말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집을 원한다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그저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웹사이트도 조회해 보시고 가격도 알아보시고 한번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여러분의 꿈이 빨리 이루어지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내 집을 저렴하게 잘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오늘도 저의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